안녕하세요. 엉클로지 호주 사는 사람들 엉클로지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올려드려야 될 영상이 한 대여섯 개 정도 쌓여 있는데 법무사님이랑 찍은 것도 있고 헌데 학생 비자가 강화되면서 추가 서류 요청이라든지 또 비자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해드린다고 지금 영상을 꽤나 못 올려드렸어요. 헌데 오늘은 좀 긴급한 소식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 대부분 알고 있으신 분은 있으실 거고 저희 블로그를 보셔서 인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졸업생 임시비자가 나이가 50세에서 35세로 변경된다 라고 하는 인폼을 24일 날 공공연하게, 공공연하지 않고 공교롭게도 안작데이 앞에 스리슬쩍 해나갔어요. 참 이민성은 이러한 행태들을 좀 반성해야 됩니다. 항상 휴무일이 있거나 주말이 있거나 그 앞에 은근슬쩍 오후 늦게 막 이렇게 인폼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로는 졸업생 임시비자를 명칭을 변경한다라고 했어요. 기존에 우리가 좀 혼란스러웠죠. 졸업생 임시비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술과정 공부한 학생은 또 어떻게 적용되고 대학이나 대학원 공부한 학생들은 또 어떻게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좀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설명을 또 이렇게 해드려야 됐었고.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기존의 Graduate Work Stream, 즉 직업훈련 과정을 중장기 부족 직업군에서 2년 이상 공부하고 받을 수 있던 졸업생 임시비자를 이름을 우리가 Graduate 워크 스트림은 포스트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 스트림, 즉 직업훈련 과정 마친 다음에 졸업생 임시비자로 명확하게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대학이나 대학원,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받을 수 있었던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은 포스트 하이어 에듀케이션 워크 스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케이셔널 하이어 에듀케이션 이렇게 명확하게 명칭 정리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분류를 한 이유가 뭘까를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존의 Graduate Work Stream 안에서의 명칭들이 불분명했는 부분들이 있기에 이러한 사항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를 딱 해놓음으로 인해서 추후에 어떠한 변경점들 또는 제약 조건들이 들어갈 때 각각에 있어가지고의 적용에 대한 의도점들도 좀 명확하게 제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지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했던 거는 졸업생 임시비자 적용 기간에 대한 변경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직업훈련 과정을 공부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포스트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 워크 스트림은 기존과 동일하게 총 18개월, 말 좀 조심해야 되겠죠. 1년 6개월의 졸업생 임시비자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코로나 때는 2년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1년 6개월로 돌아갔었죠. 그대로 적용되시고, 그리고 변화점이 이제 포스트 하이어 에듀케이션 스트림에 적용이 되는데 이 기존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했던 학생들은 2년, 3년, 4년 이렇게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변경된 규정에 따르자면은 학사 공부한 학생들은 여전히 2년 동일하고요. 마스터 코스웍을 공부한 학생들, 일반 석사 공부한 학생들은 2년으로 적용되고 마스터 리서치 앤 PhD, 그러니까 연구석사나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3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기존 4년이었는데 이제 변경된 규정에 따라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되는 사항들이 되시는 거세요. 기존에 우리가 잠깐 이전에 작년도에 호주 이민성에서 의료 관련 직종, 엔지니어링, IT, 교육학 등등 추가적으로 2년 졸업생 임시비자를 더 신청해 줄 수 있게 장려하겠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졸업생 임시비자의 나이와 시행에 대한 일자 조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존 얘기 드렸다시피 이전에는 만 50세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49세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제 이전 작년도 연말에 마이그레이션 스트래테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 35세로 나이는 더 낮아지게 됐습니다. 안타깝죠. 만 35세 미만이냐 아니면 만 35세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문의들이 있었는데 이민성에서 얘기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 35세까지 포함한 만 35세 또는 언더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세요. 이게 언제 적용이 될 거냐? 2024년도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호주에서는 6월 31일과 7월 1일이 꽤 많은 변화가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호주의 회계년도가 시행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전에 논의되었던 마이그레이션 플랜이라든지 또는 이민 관련 쪽에서도 그러한 적용점들이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이 졸업생 임시비자 역시 7월 1일부터 35세로 낮아지는 것들을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35세가 되거나 35세가 넘어가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호주에서 졸업생 임시비자를 신청하는 거는 졸업식을 해야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코스의 컴플리션이 되면은 졸업생 임시비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5세가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7월 1일 이전에 코스가 끝난다 라고 한다면 학교 측과 컴플리션 레터가 언제쯤 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영어 조건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IELTS 6.5, PT 58점에 대한 영어 조건들을 빠르게 좀 충족시키는 것들이 필요하시겠죠. 헌데 만약에 이번 7월 1일 이후에 졸업을 하고 35세도 넘어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후에 비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에이전트나 법무사나 이민 변호사나 좀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 안 했던 사항들은요. 지방 지역에서 공부하면은 추가적으로 졸업생 임시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컨드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은 여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변화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백그라운드적인 부분들이 있죠. 호주에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은 임시 비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408 비자도 대략적으로 누구는 12만 명, 누구는 15만 명 이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임시 비자가 너무 많이 증가하면서 호주에서 거주라든지 또는 이후에 실업률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로컬 거주민들이 이민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많이 우려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실질적으로 학업의 목적이 아니라 체류의 목적으로 들어온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어떤 비율들을 학생비자 강화 그리고 임시비자 조건들에 대한 나이적인 제한에 따라 가지고 좀 커팅을 해나가야 되는 사항들이 현재로서는 호주의 숙제이고 캐나다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엉클오지. 다만 다른 이 업계 관련자들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좀 줄어드니까 앞으로 영주권에 있어가지고 남아있는 학생들은 굉장한 장점들을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들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진리이겠지만 너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장사 속에 기준해가지고 상황이 변해갈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항은 너무 급격하게 변경됐고, 기존에 또 35세 이상으로 또 학업을 하시고 또 졸업생 임시비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한 쇼크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좀 자제하시고, 예, 지금 이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가지고 또 뭐 어떤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또 논의가 될 수 있을까, 또는 뭐 학생이나 또는 이제 학교들 또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가지고 꽤 많은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조항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해서 좀 조정이 되거나 폐지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을 저희가 이제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내용들과 그리고 개인의 의견들을 블로그에다가 기재를 해놓았으니까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찾아보시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